컴퓨터 개론 제4주차 자료구조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교시 수업에서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해야 할 내용에 대한 건 배열,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배열이라는 자체에 대한 게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 결론은 리스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용어상에서 보게 되면 컴퓨터에서는 어레이라는 용어를 갖다 많이 쓰는데요. 이 배열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같은 자료형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한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같은 자료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같은 자료형에 대한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한 구조.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 같은 게 다른 형태에 대한 자료가 아닌 같은 형태, 같은 어떻게 보면 성질, 뭐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에 대한 자료들에 대한 걸 뭘로대로 순서대로 나열한 구조. 요거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이제 배열 관련해서에 대한 게 모든 게 뒤에 이렇게 좀 용어라든가 이런 게 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순서대로 이제 나열한 구조가 되는데 순서대로 나열을 갖다 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순서대로 쭉 가는데 그 다음에는 뭐죠? 인덱스는 하나의 이제 가리키는 인덱스가 되겠죠. 인덱스는 처음부터 떨어진 상대적인 위치, 즉 첫 번째, 몇 번째에 이것이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우리는 인덱스라는 용어를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한 하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구조 관련해서 뒤에는 인덱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는데 보통 뭐 A라는 거에 대해서 인덱스 관련해서 뭐 3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뭐 다른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세 번째 있는 방, 결론은 뭐 호수에 해당되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아파트가 쭉 이면은 아파트마다 어떻게 되죠? 호수가 배정이 되죠. 그래서 그 호수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의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배열에서에 대한 이제 인덱스를 갖다가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나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게 되죠? 아파트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인덱스를 갖다 부여를 합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근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제 배열 관련해서에 대한 것들은 뭐 물론 이제 1이라는 걸로 시작을 갖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자체 내에서는 항상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죠? 이진수 나타내고면 0, 1, 2. 그 다음에 0, 1, 2, 3, 4. 그래서 항상 컴퓨터 쪽에 관련된 것에 대한 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 뭘 사용한다? 반드시 시작 숫자는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배열을 갖다가 쓸 때 보통 처음에는 무조건 되고 0. 네,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개론 관련해서에 대한 첫 번째 숫자, 뭐 의미가 그렇지만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무조건 되고 뭐다? 1이 아닌 0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모든 게 0부터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ARR 뭐 어뢰라고 했는데 배열에 대한 하나의 이제 이름을 갖다가 주어지게 되고 배열에 대한 거는 대괄호, 소괄호로 쓰게 되고 그 안에 인덱스를 갖다가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인덱스를 갖다가 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하나의 방에 대한 고유 번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한다. 그래서 뭐 아파트로 비교를 한다라면 그렇게 표현하니까 A라는 아파트에 뭐 1호에 해당된다 아니면 2호 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뭐 아파트가 다 동일하니까 같은 자료, 같은 유형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 배열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1차원에 대한 배열을 갖다가 우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인덱스를 갖다가 하나만 사용하는 배열. 그래서 인덱스를 갖다가 하나만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에 대고 봤을 때 아파트를 갖다가 인덱스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0, 1, 2, 3, 4, 5, 6 이렇게 쭉 해가지고 1차원으로 나타낸 걸 갖다가 우리는 인덱스를 하나만 사용했다라고 봐지게 되는 거고요. 자, 1차원 배열 관련해서에 대한 배열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는 방식에 된 건데 전체 크기가 몇이냐 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을 때
뭐 전체 중에 마이너스, 처음에 해당되는 걸 플러스 1,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크기를 갖다가 나타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에 대한 배열이 뭐 7개 시작하는데 뭐 첫 번째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거가 뭐 스타트가 만약에 뭐 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전체는 이제 7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제 8개가 되겠죠. 이 8개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전체 n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주로 이제 8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1차원 배열에서 임의의 요소 i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갖다가 나타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각각의 주소를 갖다가 나타내는 하나 예를 좀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0번째에 해당되는 게 이제 200의 주소를 시작을 해서 각각의 바이트가 4바이트씩 증가돼서 각각의 방을 갖다가 지정을 했다라고 봐지게 되게 되면 각각의 방에다가 지금 수치를 갖다 쭉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 방을 갖다가 찾아가는 방법, 결론은 방을 찾아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저장된 주소의 의미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에서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range 5에 대한 주소를 갖다가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스타트를 갖다 하는 게 몇 번지죠? 주소가 200번지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저장된 숫자가 아니라 주소를 갖다가 나타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한 게 첫 번째가 저장되어 있는 거에 대한 거는 200 주소가 있고 200에서 4바이트가 떨어진 거는 204, 그 다음에 4바이트가 떨어진 요 부분에서 208, 212. 결론은 이제 각각의 4바이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숫자 4를 갖다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증가를 시킨 거고요. 만약에 5번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소를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 스타트 200에다가 5에서 0을 빼고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20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에서 플러스 20을 증가한 220에 해당되는 게 orange 배열의 5번째에 대한 주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갖다가 표현을 갖다가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해진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원에 대한 배열이 있습니다. 2차원의 배열 보게 되면 2개의 인덱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배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똑같이 2개의 인덱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또 아파트를 좀 들어볼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층, 2층, 3층, 4층 층별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수를 갖다가 보면은 뭐 1층에 1호, 101호, 1층에 2호, 102호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고 2층은 어떻게 되죠? 2층에 1호, 2층에 2호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3층은 3층에 1호, 3층에 2호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결론은 2개의 인덱스 하나의 층과 각각의 1층에 해당되는 각각의 고유한 호 번호를 갖다가 부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걸 우리는 2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원을 갖다가 배열할 때 관련해서 앞에 그러니까 뒤에 일행, 그러니까 가로 관련해서는 일행, 그 다음에 세로에 대한 거는 열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쓰게 되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주소 관련해서에 대한 배열하는 게 일행에 대한 관련해서 일행은 뒤에 있는 숫자. 결론은 일행 1열, 일행 2열, 일행 2행 1열, 2행 2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갖다가 2개를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된다. 예, 아파트의 층과 각각의 호수를 비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쉽게 약합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구하는 방식의 배열에 대한 크기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스타트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 뭐 0번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배열을 갖다가 뭐 반드시 1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5서부터 시작할 수도 6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게 없으면은 보통 이제 그 배열의 크기 관련해서 나타날 때는 뭐 몇 개냐 몇 개, 그러니까 가로가 몇 개, 세로가 몇 개, 그래서 4 곱하기 5 그러면은 그 행 관련해서 행이 4개고 그 다음에 열이 5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장식이 되게 좀 뭐 n-a 플러스 1 뭐 일반적인 소형 방식에 대한 건데 요거는 조금 익숙해지면 막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런 구하는 공식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원 배열에 대한 저장 방식에 대한 건데요. 자, 저장을 갖다가 할 때, 자, 앞에 숫자를 먼저 변하게 할 거냐, 뒤에 걸 먼저 변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자, 행 중심에 대한 저장 방식과 열 중심의 저장 방식이 있습니다. 자, 행 중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는 1행, 2행, 3행으로 갔기 때문에 1행을 나타내는 거에 대한 거는 1행에 있는 숫자를 먼저 표현하겠죠. 그래서 1행에 나타낸 걸 먼저 표현을 갖다 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일행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열이 변하는 방식, 이거를 우리는 행 중심 저장 방식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열 중심 저장 방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는 거꾸로 열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 밑에서부터 쭉 내려가고 다시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열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행이 결론은 값이 변하게 되겠죠. 열은 고정적으로 고정하고, 이런 방식을 우리는 열 중심 저장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배열에서 데이터에 대한 삽입과 삭제에 관련해서 내용을 갖다가 알아볼 텐데요. 왜 이게 지금 되게 단순한 방식인데 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도식화 시켜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냐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자료를 갖다가 배열, 어레이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나중에 짜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짤 때 우리는 되게 이제 단순하게 짤 겁니다. 뭐 만약에 생각하면은 요런 게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다가 만약에 6을 삽입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표시하고, 아, 요 안에 6이 들어가면 돼 라고 표현을 갖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딱 보게 되면 이렇게 6이 삽입되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하죠? 조금 무식한 방법일지긴 하긴 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일일이 모든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6을 갖다가 넣기 위해서는 자기가 찾아가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 찾아가야 되는데 6을 갖다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9를 갖다가 하나의 옆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7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의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에 관련해서 6을 집어넣어야 될 텐데, 이 과정에 대한 게 보게 되면은 6을 갖다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6을 삽입하기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포인트는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비교를 하겠죠. 아, 2를 비교해 보고, 아, 내가 보니까 1보다 어떻게 더 크죠? 넘어가고, 자, 3이 보니까 3보다 크죠? 5를 하니까 5보다 더 크죠, 6이라는 숫자가. 근데 6을 삽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보니까 7은 어떻게 되죠? 자기보다 더 작죠.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포인트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9서부터 하나 밀어주고 7도 하나 밀어주고, 비로소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갖다 하게 됩니다. 상당히 절차에 대한 게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항상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프로그램 하는 데서 컴퓨터에 대한 사고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자, 반대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오를 갖다 삭제를 갖다 하는 과정이죠. 자, 주어졌어요. 이런 게 딱 주어져 있는데, 아, 요게 대한 결과죠. 요 데이터를 갖다 놓고, 자, 5를 삭제를 하세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5를 갖다 삭제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려면 어떻게 되죠? 2를 갖다가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3을 갖다가 비교해서 맞는지 틀린지 하고, 그 다음에 5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 어떻게 비교를 하겠죠? 비교해서 5가 맞다 그러면 5를 갖다 삭제를 해야 될 겁니다. 5를 삭제함과 동시에 공간을 갖다가 두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죠? 6을 갖다가 땡기고 7을 갖다가 땡기고 9를 갖다가 앞으로 이동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 함으로써 비로소 어떻게 되죠? 데이터 5에 대한 삭제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상당히 심플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프로그램 관련해서 코딩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여러의 줄에 의해서 코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자료에 대한 배열에 대한 공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게 연결 리스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결 리스트. 아까 같은 경우 배열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각 같은 유형의 자료를 갖다가 가서 저장하는 걸 얘기했어요. 연결 리스트는 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어떻게 포인트로 연결하여 관리하는 구조라고 했어요.
포인터라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떤 거죠? 뭔가를 갖다 포인터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를 갖다가 가리킨다는 소리인데, 결론은 가리킨다는 소리는 뭐냐? 그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주소값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노드들은 주기억 장치에 어느 위치에 저장되든 상관없고 각 노드들을 포인트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가 하나의 이런 게 대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각각의 데이터는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A가 여기 들어가 있고 B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C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데이터 중에서 이제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온다. 그러면은 A 다음에 B, B 다음에 C를 갖다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된 거는 어디에 저장된지는 나는 알 필요가 없다. 다만 B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이 주소를 갖다가 누가 갖고 있다? 이놈의 포인터라는 놈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에 대한 게 연결 리스트에 해당된다. 그래서 헤드 포인터가 관련해서 항상 보게 되면은 이제 포인터가 첫 번째 데이터 A라는 걸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소 번지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가 있고 그 밑에 또한 뭐가 있죠? 포인터 영역이 있어서 다음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형태에서 B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정보가 포인터 영역에 들어가겠죠. 역시 마찬가지, B도 마찬가지, C에 대한 거에 대한 저장 장소, 어디? 포인터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찾아갈 때, 어레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에 연결적으로 데이터를 갖다 찾아갔었다라고 하면, 연결 리스트는 그렇게 연결 성상에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의 포인트 값에 의해서 다음을 갖다가 찾아간다. 그리고 끝에 데이터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데이터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널 값입니다. 그래서 널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연결 리스트는 이제 마무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영역에 관련해서에 대한 것들은 데이터 영역에는 한 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도 저장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레이 같은 경우에 대한 거는 자료의 유형에 대한 게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고 하나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걸 했다라고 하면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룹,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갖다가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포인트 쪽에 관련된 거는 동일하게 같겠죠. 그 다음에 연결 포인트, 이놈이 어디에 존재한다. 결론은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술 연결 리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술 연결 리스트, 이제 연결 리스트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인데요. 자, 단순 연결 리스트. 노드의 포인터 영역이 하나인 연결 리스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각각의 노드라는 거에 대한 거는 A, B, C. 얘를 우리는 이제 노드라고 표현을 갖다 합니다. 이렇게 노드라고 표 있고, 노드의 포인트 영역이 어떻게 됐다? 하나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1과 3 사이에 2를 갖다가 만약에 삽입하는 그런 A를 갖다가 한번 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데이터를 갖다가 넣고자 했을 때 연결 리스트 쪽에 관련된 거는 어레이하고 틀리게 어떻게 되죠? 내가 1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1과 3 사이에 넣게 된다고 하면 1에 대한 데이터에 다음 데이터 2를 갖다 삽입하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갖다 넣는 방법에 대한 건 어떻게 할까요? 현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2를 넣기 위해서는 A라는 포인터 영역은 어떻게 2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갖다가 가리켜야 되겠죠. 그리고 2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트에 대한 영역은 어디? 3에 대한 영역을 갖다가 가리키는 이런 형태로 모습이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연결 리스트 쪽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넣을 때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포인트 영역을 새로운 포인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주소로 가리키게 되고 그 각각의 노드가 새롭게 생긴 거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갖고 있는 영역은 그 다음에 데이터가 갖고 있는 걸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한번 좀 해보게 되면 1이 여기가 저장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3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가 여기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2를 갖다 넣을 겁니다. 근데 2라는 놈의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연결 리스트에서
이 연결 리스트에서 1과 3에 저장이 바꾸려고 하면 1은 어떻게 되어 있죠? 포인터가 요걸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 포인트를 끊고 어디로? 2가 저장된 포인트로 바뀌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되죠? 3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야 되니까 2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포인터 영역을 3에 있는 영역의 포인트로 바꿔야 되겠죠. 자, 요런 맥락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삽입이 된다. 그래서 삽입에 대한 거에 대한 과정을 갖다가 도식화를 시켰습니다. 뭐 방법에 대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갖고 있는 걸 연결하고 빼고, 뭐 방법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찾아서 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각각의 포인트를 갖다 서로 이동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텐데, 그건 이제 포인트 프로그램 구현할 때 여러분이 좀 고민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대한 거는 2에 대한 포인터의 영역이 어떻게 되죠? 3에 대한 포인트 영역을 가리게 되게 되고, 1이 실질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3의 포인트는 어떻게 되죠? 2의 포인트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삭제하는 거에 대한 거는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3을 삭제를 갖다 하게 되게 되면 1의 실질적인 포인트 영역은 어디로 가죠? 5에 대한 포인트 영역을 가리키게 되게 되면 3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이 노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3인 노드 B를 갖다가 이제 삭제하는 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도식화를 좀 시켜놨습니다. 자, 원형 연결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원형 연결 리스트는 마지막 노드의 포인트 영역이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연결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끝일 경우는 뭐라고 써 있었죠? 널이라고 해서 끝나 있었죠. 근데 원형 연결 리스트는 하나의 원이 연결되니까 어떻게? 처음 가리키는 포인트로 이 값을, 그러니까 널 값, 마지막에 갖고 있는 게 포인트 영역 값에다가 처음에 이 갖고 있는 헤드 포인트 값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 주소를 갖다가 집어넣는 게 원형 리클 리스트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는 계속 순환적으로 자기가 데이터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끊어진 게 아니라.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원형 연결 리스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중 연결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 이거는 뭐냐? 각 노드에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 영역과 다음 노드만이 아니라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 영역, 결론은 두 개를 갖다가 저장을 갖다 하는 게 우리는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삽입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보게 되면, 현재 데이터 영역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요걸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반대로 B에 대한 노드는 다음에 뭐가 온지를 알고 있는 포인트도 있지만, 내가 전에 어떤 데이터라는 것 갖다가 갖고 있는 이런 포인트 영역도 존재합니다. 결론은 두 개의 포인트 영역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게 이중 연결 리스트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를 갖다가 할 때는 없을 거고, 끌 때 할 때도 없을 거고, 포인트가 다음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포인트 값에 대한 거는 내가 다음에 위치하는 값과 이전에 위치한 값 두 개를 갖다가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A와 B 사이에 2를 갖다가 삽입하는 방법, 아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 처음에 하는 방법하고 동일한데 어떻게 되겠죠?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갖다가 바꾸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에 대한 가격을 두 개를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2를 갖다가 하게 되게 되면 2를 갖다가 삽입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는 2에 대한 포인트가 이전 포인트를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를 가리키는 거는 3의 데이터 영역을 갖다가 표시를 갖다 해주고, 요게 좀 표시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포인트에 대한 게 다음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2가 되는 거고, 너가 다음 포인트에 해당되는 건 3의 영역을 갖다 가르쳐 주는데, 반대로 하나를 더 해야 되겠죠. 2라는 놈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전 데이터 포인트는 어디다라는 것 갖다가 표시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3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2에, 그러니까 전에 갖고 있는 포인트에 대한 거 뭔지를 갖다 거꾸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 쪽에 관련된 거는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 널 값이었고, 그
그 다음에 뭐 스타트 할 때 처음에 대한 게 이전이 없으니까 널값이었었고 끝에가 널값이었는데 이 널값에다가 어떻게 되죠? 이전 데이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마지막 거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는 제일 처음 거를 갖다가 넣어준다. 이게 바로 이중 연결, 원형 연결 리스트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공X 문제인데 리스트는 같은 자료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한 구조다 라고 했습니다. 맞을까요? 네. 같은 자료 나오면 무조건 되고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리스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데이터를 뭘로? 포인터로 연결하여 관리하는 구조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연결 리스트의 각 노드들은 주격 장치의 어느 위치에 저장되든 상관없고 각 노드를 뭘로?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예. 연결 리스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죠. 세 번째, 이중 연결 리스트는 각 노드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 영역과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 영역을 갖다가 포함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을까요? 예, 정확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서머리 부분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제가 설명한 부분이니 한번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연결 배열 리스트와 비슷한 또 아니면 같은 뭐 다른 형태에 대한 하나의 저장 방법 스택과 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